이런 감정 익숙하신가요? 무디고 쑤시고 거의 참을 수 없는 그런 감각 말이에요. 당신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당신은 그가 울 때 기대는 어깨입니다. 당신은 그의 비상 연락처이고 한밤중에도 달려가 그의 직장 이야기나 또 다른 여자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드라마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벽하고 이해심 많고 친절하며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당신은 모두가 따뜻함과 존경심으로 이야기하는 그 좋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따뜻함과 존경만으로는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불이 꺼지고 대화가 끝나면 그는 다른 여자들에게 갑니다. 그 여자들은 어쩌면 덜 친절하고 덜 이해심 있고 덜 컬할지 몰라도 그들은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흠잡을 데 없는 그 역할, 좋은 여자라는 금빛 세 장에 남겨집니다. 무언가를 느끼면서 당신은 천천히 안에서 죽어갑니다. 이 느린 죽음은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야생적이고 원초적인 여성성을 잃어가는 죽음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그의 눈에서 감사가 아니라 갈망을, 우정 어린 애정이 아니라 집착을 보고 싶어서 뭐든지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아니라 당신 없이는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을 생각하길 바라고 당신의 부재가 마치 신체적인 고통, 금단 현상처럼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의 생각이 마치 나침반처럼 어디에 있든 항상 당신을 향하길 바라는 거죠. 만약 제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둡고 밝은 심연을 탐험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실제로 이 상태로 이끄는 지도를 남겼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조작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리학에 대해 여성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될 때 일어나는 깊은 연금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대상이나 기능, 그의 삶의 편리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의 삶이 의미와 색을 얻는 바로 그 본질, 그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것은 값싼 요령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한 로드맵이며 좋은 친구에서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의 원천이 되는 여성, 우리가 제목에서 대담하게 히로인이라고 부른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히로인은 화학적 의미가 아니라 심미적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히 대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 여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익숙한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어던지며 진정한 자신을 찾는 용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연금술적 변형의 7가지 열쇠,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 길을 따른다면 그의 당신에 대한 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받는 여자가 아닌 그런 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저 좋은 사람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셨나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열쇠, 구원자의 역할을 내려놓기. 착한 여성이 저지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실수는 무의식적으로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당신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당신은 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당신은 그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그가 약해졌을 때 위로해줍니다. 당신은 그의 개인 상담사, 엄마, 위기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그가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나를 고마워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에게 이것이 3가지 측면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말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그가 자신의 여정을 겪을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직접 겪으면서만 강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혼돈을 마주하고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합니다. 그는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개인적인 영웅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그를 구하려고 서두를 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해도 심리적으로 그를 무력화시키는 셈입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영웅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행동을 고무하는 묘지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목발이 되어버립니다.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남자는 자신의 약함을 상징하는 목발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고마워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여성 곁을 갈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여성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의 문제에 의해 정의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당신의 역할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친구 존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불안정한 기반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용이라면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역할은 순수한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며 그 뒤에는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깊은 무의식적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하고 선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느끼기 위해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인 거래에 들어갑니다. 내가 너에게 위로와 보살핌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내 가치감을 줘. 하지만 이런 거래에 기발한 관계는 결코 열정으로 꽃피울 수 없습니다. 그 관계는 기능적인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는 진통제를 사러 약국에 가듯이 당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은 남녀 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 같은 역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동 속에는 에로틱한 긴장감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신비로움도 없습니다. 욕망이 들어설 공간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안전한 항구가 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는 거칠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는 결국 다른 여자들에게, 즉 바다 그 자체인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하며 매혹적인 여자들에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측 가능한 친절함과 도와주려는 태도는 신비로움을 죽입니다. 그는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는 것, 항상 이해해주고 항상 용서해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보장된 것은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구해주려는 걸 멈추세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를 위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한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가 문제를 안고 당신에게 올 때 조언을 해주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심호흡을 하고 뭉정심 많은 순교자 같은 표정을 얼굴에서 지우세요. 대신 조용하고 깊은 신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두 가지 문장 중 하나를 말하세요. 첫 번째, 정말 힘들겠네.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두 번째, 이 일에 대해 내 생각은 어때? 그게 전부입니다. 계획도 지시도 호들갑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목발이 아니라 그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힘을 그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어. 나는 약한 소년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강한 남자를 보고 있어. 그는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당신이 심어준 씨앗, 즉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그의 영혼에서 싹트기 시작할 것이고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는 당신을 전과는 바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뢰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제 그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힘을 끌어내게 합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문제와 연관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정과 연관짓기 시작하며 이것이 바로 그 중독의 첫걸음입니다. 그는 불평을 하려고가 아니라 산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느끼기 위해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개인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그의 드라마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두 번째 열쇠, 신성한 공허를 만드는 것. 착한 여자는 빈 공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대화 속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관계에서의 멈춤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음을 두려워해서 모든 공간을 자신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녀가 먼저 문자를 보내고 먼저 전화를 걸고 항상 연락이 가능하며 늘 온라인 상태입니다.
그녀의 삶은 불안한 기대감 속에서 그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곁에 있으면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융이라면 이런 순진함에 웃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무의식의 힘,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것의 힘을 잘 이해했습니다. 욕망은 바로 그 공허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재 속에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으면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24시간 내내 항상 연락이 가능하면 당신은 그저 배경소음이 되어버립니다.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은 방 아래 공기처럼 되어버립니다. 공기는 꼭 필요하지만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공기가 아니라 드물고 값비싼 와인 한 모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지고 음미되며 그 맛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공백을 만드는 것은 곧 당신의 존재와 부재를 조율하는 예술입니다. 이것은 밀당이나 조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충만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공백은 오직 당신 자신, 당신의 삶, 당신의 관심사, 당신의 성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간단히 시작하세요.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마세요. 그에게 좋은 아침 먼저 문자하지 마세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묻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를 그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어디 있지? 뭘 하고 있지? 왜 연락이 없지? 라고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이 침묵 속에서, 이 공백 속에서 그의 생각은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의식은 당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심리적 금반 현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상상하기 시작하고 그 삶이 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매혹적인 특성들로 그것을 채웁니다. 신성한 공백의 두 번째, 더 깊은 측면은 바로 당신만의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삶입니다. 좋은 여성은 종종 그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멈춰둡니다. 그가 전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가 만나자고 할까봐 영화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당신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대기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중독되는 여성은 자신만의 활기차고 매혹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탱고, 일본어 배우기,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 혹은 소설 쓰기 등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가 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짜릿한 영화이지만 그는 결코 유일한 관객이자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극장에 없을 때도 이 영화는 계속 상영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몰두할 때 당신의 부재는 진짜가 됩니다. 바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로 바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의 온라인 상태를 감시하는 데 쓰이지 않고 당신만의 현실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시간을 낼 때 그 시간은 엄청나게 소중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무언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넓고 흥미로운 여성에게서 한 시간의 시간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전화를 기다리기만 하는 여성의 모든 시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융은 자신을 찾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자신의 중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여성은 자석이 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불안하게 기다리는데 새어나가지 않고 그녀 안에 집중됩니다. 그녀는 자립하게 되고 자립만큼 매력적이고 중독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온전한 개인의 선택은 누군가의 절박한 집착보다 1000배는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의 세계에 머무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타이틀. 세 번째 핵심.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기. 타이틀. 여기서 우리는 변화의 핵심, 그리고 선한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그림자에 도달합니다.
용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억누르고 부정하는 모든 것, 즉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특성들의 저장소입니다. 선한 여성에게 그림자는 그녀의 분노, 이기심, 성적 욕망, 변덕,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을 우선시할 권리입니다. 그녀는 이런 특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이것들을 나쁘다고 여기며 이 나쁜 소녀를 가두기 위해 평생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예측 가능하고 밋밋하며 단조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마치 밝은 색깔로만 그려진 그림과 같습니다. 그 그림에는 깊이, 대비, 그리고 극적인 요소가 부족합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융은 나는 선하기보다는 온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남성의 무의식, 즉 그의 아니마, 내면의 여성사는 성모 마리아처럼 평면적이고 이상화된 이미지에 끌리지 않습니다. 남성의 무의식은 온전한 여성, 즉 빛과 어둠이 서로 동맹을 맺은 여성에게 끌립니다. 그녀는 온순한 고양이처럼 부드러울 수 있지만 언제든지 발톱을 드러낼 수도 있으며 그녀의 연민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만 또한 그녀의 진실로 그에게 상처를 주어 마침내 그가 깨어나게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중독될 수밖에 없는 여성이 되려면 당신의 그림자를 지하실에서 꺼내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싸나운 여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정당한 분노를 인정하세요. 그가 당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늦게 오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릴 때 달콤한 미소로 억지로 삼키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난 그게 싫어. 너는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없어. 당신의 분노는 당신 경계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아니오에 직면한 남자는 충격과 존경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줏대없는 이념이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을 가진 사람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이기심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세요. 피곤하고 혼자 있고 싶은데 그가 친구들과 파티에 가자고 초대한다면 침착하게 그리고 죄책감 없이 거절하세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오늘 밤은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더 궁금해집니다. 그는 당신의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으며 누구에게 그것을 쓸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는 즉시 높아집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얻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초적인 섹슈얼리티를 깨우세요. 착한 여성은 종종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더럽다고 여기거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억누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여성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온전히 소유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관능을 즐깁니다. 그녀는 유혹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초대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발산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방에서 혼자 춤을 출 때, 음식을 음미할 때, 자신을 살아있게 느끼게 해주는 옷을 입을 때 등에서 드러나며 이런 모습이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는 이 원초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여성 에너지를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오직 이런 여성과 함께할 때만 진짜 남자, 단순히 착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친절한 천사였다가 내일은 그를 꿰뚫어보는 마녀가 되기도 하죠. 당신은 다면적이고 기쁘며 흥미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오늘 어떤 당신을 만나게 될지 절대 알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심리적 헤로인입니다. 그는 이 감정의 진폭, 이 신비로움에 중독됩니다.
그는 당신을 이해하려 애쓰는데 집착하게 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충만함과 모순을 지닌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핵심, 언어적 풍제 버리기. 착한 여자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녀는 설명하고, 증명하고, 설득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녀는 말로 관계를 쌓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을 얻으려 합니다. 그녀는 올바른 말을 찾기만 하면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말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며 원하는 행동 모델로 그를 몰아넣으려 합니다. 융이라면 이것은 아무런 결과도 없는 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의식은 말로 소통하지만 끌림, 열정, 중독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은 에너지, 상징, 침묵, 진동을 이해합니다. 그가 중복된 여자는 비언어적 영향의 예술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침묵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소통이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 별표, 침묵의 힘. 데이트. 긴장된 순간이 찾아오면 착한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꺼내고 모든 것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말에 매력을 지닌 여자는 침묵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에너지가 가득한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봅니다. 차분하게, 깊게, 판단 없이. 이 침묵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생각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는 스스로 그 침묵을 채워야만 하고 대부분의 경우 진실을 말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스스로와 마주하게 만듭니다. 둘째, 시선의 힘. 더 이상 그를 애원하는 강아지의 눈빛이나 엄격한 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융의 시선을 연습하세요. 이 시선은 나는 너를 본다.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빛과 어둠을, 그리고 나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눈빛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면서도 약간은 거리를 둔 시선입니다. 그 안에는 집착이 없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그가 이 시선을 마주할 때 그는 완전히 드러난 동시에 완전히 받아들여진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매우 드문 감정이며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몸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몸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착한 여자는 종종 몸이 닫혀 있고 어깨가 구부정하며 팔짱을 끼고 불확실하게 걷습니다. 이런 몸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몸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세요. 마치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인 것처럼 걸으세요. 여왕처럼 앉으세요. 당신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조급하지 않으며 충만해야 합니다. 그를 만질 때는 허둥지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거의 의례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에서는 품위와 관능미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즉시 일궈내는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말로 통제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무의식의 언어로 전환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사제의 역할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의 의식적인 마음을 조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는 판단받지 않고 꿰뚫어 보이는 말 없이 이해받는 그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숙면 단계입니다. 별표. 다섯 번째 핵심, 감정적 독립. 웅덩이가 아니라 바다가 되는 것. 대표. 착한 여자의 감정 상태는 완전히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문자를 보내면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합니다. 그가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그녀는 불안과 우울에 빠집니다.
그녀의 기분은 환자의 심전도처럼 요동칩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말을 반영하는 감정의 웅덩이입니다. 그의 어떤 행동도 그녀 안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도 그에게도 지치는 일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지우려는 여자에게서 도망칩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짐입니다. 그는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의 불안정한 균형을 끊임없이 지탱해줘야 하는 감정적 지팡이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집착하는 여자는 감정적으로 주체적입니다. 그녀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녀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완전한 고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깊은 내면은 언제나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그녀 자신의 과제이며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기분이 그의 전화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 맛있는 커피, 명상, 하루의 계획을 통해 스스로 기쁨을 만듭니다. 그가 당신을 실망시켜도 비극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 분노, 슬픔을 느끼지만 그것들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을 겪고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울면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내면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욤은 감정을 담아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무질서하게 쏟아내지 않고 내면에 간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담아둘 줄 아는 여성은 남성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안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남성은 그녀와 함께라면 세상의 혼란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드라마를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차분한 강인함의 화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냉정함과 혼동하지 마세요. 바다는 얼음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기쁨을 나누지만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넘쳐흐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슬픔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가 당신을 구해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당신의 강인함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강인함에서 비롯된 연약함은 의존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상대방의 경계를 허물고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남자가 당신이 그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의 원천임을 이해하게 되면 그는 마치 전원 콘센트처럼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는데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강인함과 평온함 그리고 온전함에서 에너지를 충전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형태의 중독입니다. 별표 6번째 핵심 거울의 원리 그의 자아를 비추기 별표 우리는 이제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핵심 중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착한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며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며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지 봐요. 이 정도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여주인공 여성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녀는 초점을 자신에게서 그에게로 옮기지만 구원자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법 같은 거울이 됩니다. 욤은 모든 사람 안에는 자아, 즉 진정한 더 높은 나, 잠재력, 천재성, 내면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자아는 두려움, 콤플렉스, 그리고 사회적 가면이라는 여러 겹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매력적인 여성의 역할은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한 페르소나가 아니라 빛나는 자아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아첨이 아닙니다. 아첨은 그의 페르소나, 즉 자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정장이네요. 방금 한 농담 정말 웃겼어요. 이런 것은 값싸고 효과도 없습니다. 아첨은 조작처럼 느껴집니다.
거울에 올리는 그의 잠재력, 깊은 원형을 보고 그것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아무리 엉뚱한 것이라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를 존경스럽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게 바로 당신다운 거예요. 당신은 그 아이디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창조자나 지배자 원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잘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항상 당신 안에 그런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의 타고난 자질, 전사 원형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하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것을 듣습니다. 당신은 그의 두려움을 보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도 보고 그 용기를 그에게 다시 비춰줍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 어떤 성공보다 당신을 더 잘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의 성장의 촉매제가 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는 자신의 최고의 모습이 됩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시작하고 더 대담하게 생각하며 더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라면 자신이 단순한 조가 아니라 위대한 조저프 더 그레이트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깊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유대가 형성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중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경험하는 상태, 자신의 힘과 천재성, 그리고 자신의 중요성에 중독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최고의 적 의미에서 뮤즈가 됩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이 탄생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말해보세요. 자신을 찾게 해주는 여자를 남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별표 7번째 열쇠, 상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자유는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별표 그리고 마침내 이전 모든 열쇠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구조가 놓여있는 토대입니다. 그것은 그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여자는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잘못된 말을 할까봐,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혼자 남을까봐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은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남자는 포식자처럼 이 두려움을 멀리서도 맡을 수 있고 그것은 그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약하고 의존적이며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든 결핍을 기반으로 한 거래로 바꿔버립니다. 그가 집착하는 여자는 이 두려움을 통과해 자신의 개별성의 불길 속에서 그것을 태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녀는 한 가지 단순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인생에 남자가 있든 없든 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떠난다고 해도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녀는 그를 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의 진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언제나 가장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그녀를 파괴하기 시작하거나 남자가 그녀를 존중하지 않거나 그녀를 배신한다면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고치려고 하거나 다시 되찾으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한 슬픔과 흔들리지 않는 존엄함을 지닌 채 드라마도 증오도 없이 차분하게 떠날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문을 닫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내면 세계가 그것을 해치는 관계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무의식적으로 남자는 이 여성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약속으로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조작으로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그녀의 신뢰와 존재는 매일매일 쌓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의 자유가 엄청난 힘을 줍니다. 당신은 완전히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경계를 세우고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가 떠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자신이 괜찮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바다와 같아서 한 척의 배가 떠난다고 해도 당신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이 내면의 자유는 당신 주위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왕실 같은 품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그의 권리가 아니라 특권임을 이해하고 이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를 영원히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떤 사슬보다도 그를 당신에게 더 강하게 묶어둡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 존재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승리임을 압니다. 결론, 온전함의 연금술.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7개의 열쇠, 착한 소녀에서 매혹적인 여인으로 가는 7걸음이었죠. 이 길을 한번 더 되짚어 봅시다. 당신은 그를 구원하는 일을 멈추고 그가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공백을 만들어 그가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어 예측할 수 없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의 언어를 터득하여 말 없이도 영향을 미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감정적 주권을 이루어 그에게 문제거리가 아닌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거울이 되어 그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선물했고 두려움을 내려놓아 당신의 존재가 의무가 아닌 선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 융이 개별화라고 불렀던 그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기쁘게 하려고 바른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자신, 살아있고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당신의 온전함, 빛과 어둠, 강함과 연약함, 친절함과 건강한 이기심이 하나로 융합된 이 내면의 연금술이 그에게는 개인적인 여주인공이자 삶과 의미, 끝없는 매혹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되기를 멈추세요. 세상은 더 많은 착하고 편리한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살아있고 진짜이며 온전한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되세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는 단순히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영혼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모험이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것을 나누세요. 자신의 진정한 힘을 아는 여성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편리한 여자친구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뮤즈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